자, 근데 게임을 좋아하기는 해요, 애가. 근데 어머니, 게임 중독이 돼서 애가 눈에 뵈는 건 게임밖에 없고 결국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게임만 하고 엄마를 때리면서까지 게임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언짢을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이 아이가 공부 능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이보다 몇 년 앞선 공부를 하는 거는 전혀 동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 공부고 뭐고 다 포기하고 지금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 거고 20살 되면 거지 생활 할 거니까 나 좀 내버려 달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을 조르기도 하고요. 저를 때리고 저한테 쌍욕을 하고 그래서 경찰이 저희 집에 많이 왔다 갔어요. 아니 경찰을 그럼 어머님이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부른 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나 봐요. 애가 이제 소리를 지르고 어머나. 또 하고 막 이러니까 커가지고 이제 네 이제 힘으로도 당해낼 수 없으니까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라고 이제 특히 이제 게임 관련해서 못하게 하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난리가 나버리니까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그런 좀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난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쯤 9월 달쯤이었나 네. 병원 생활을 한 달 가까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고 노트북을 주고 이제 그냥 심심하니까 게임 해라 이제 그렇게 풀어놨더니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심해져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원래 어떤 아이였어요? 조금 말도 잘 듣고. 그냥 공부해야 돼 하면 네 하고 시키면서 잘했던 아이였어요. 네, 최대한 좀 빨리 끝내자라는 목표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 학교가 지금 15살인 아이들이 고등검정고시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15살이? 네, 그런 취지로 만든 학교라서 대안학교가요? 네, 그래서 훨씬 남들보다 빠르게 이제 예, 할 수도 있고 아이가 학습에는 확실히 재능이 좀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뭐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아무나 상을 받나요?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아이의 좋은 장점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년을 앞서서 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몇 개월의 예습 이런 게 아닌 몇 년을 선행을 할 때는 그 방향과 목표가 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빨리 좋은 대학원에 보내겠다. 이거는 그냥 입학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진학을 위한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이 아이의 엄마로서 이 아이가 좀 어떤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거를 아이와 그런 부분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도 잘 발견을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이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가장 황금기에 학교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생활 애들하고 얼마나 많은 인터랙션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다 패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학교의 방향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뭐 크게 뭐 문제 될 거는 단지 뭐 이렇게 대학교 시절의 그 추억들 하나를 말고도 그 외의 것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학습 능력은 좋은데요. 인간이 발달을 할 때요. 인지 기능 중에 일부가 학습 능력이거든요. 공부하는 능력. 공부를 잘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능력까지도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조절 능력은 배워줘야 되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니까 부모님들 중에는 그 과정을 좀 그래도 잘 지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시행착오 하여튼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전쟁을 치르는 집도 상당히 많아요. 이 금쪽이 댁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매번 뺏고 뺏기고 이런 거에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나빠질 것 같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컨트롤 못해요. 왜냐하면 힘도 더 세지고요. 1,000원만 들고 가면 PC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컨트롤 못해요. 근데 아이한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게임을 조절을 못하고 많이 하는지?
할 게 없다고. 할 게 없어서 그리고 나는 왜 외동이고 또 시골 동네 살다가 학군지로 이사를 왔어요. 아이를 위해서. 예, 그래도 그쪽 동네 오면은 학원도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친구도 없는 이런 데다 와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난 더 할 게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잘나서 안 돼, 안 돼.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최근이에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타협도 하고 그래 게임 먼저 시켜줄게. 게임 이만큼 하면 공부 이만큼 할래? 또 이것도 안 되면 그럼 이것도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시도를 해봤어요. 뭘로도 보상을 해줘보고 아예 시켜줘도 봐보고 전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효과를 못 봤어요. 먹히지 않았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얘는 무조건 그냥 못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게임 아예 스타트를. 아예 그냥 잘라버려야 되겠구나.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게 그냥 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금쪽이와 엄마의 어려움을 어느 날부터 시작된 게임, 그리고 게임 조절이 안 되는 게임 중독, 그다음에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중독자들이 보이는 그러한 아주 과격하고 그러니까. 폭력성, 머릿속에는 게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 보이네. 그럼 이 게임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야 될까요? 어머님의 표현으로는 일단 그렇게 쉽게 이해는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글쎄 그렇게만 이해해서 과연 이 금쪽이가 잘 이해가 될까? 금쪽이 어려움이. 야. 자, 근데 게임을 좋아하기는 해요, 애가. 근데 어머니 이거를 게임 중독으로 보고 게임 중독이 돼서 애가 눈에 뵈는 건 게임밖에 없고 결국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게임만 하고 엄마를 때리면서까지 게임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0%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나는 많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생활과 이 아이의 나이와 이 아이의 마음을 한꺼번에 이해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 잠깐 제 그거를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공부 조금 하고 틀려도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좀 또 나중에 또 모르면은 또 하면 되지, 네. 괜찮아,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게임 해 라고 네.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학교 생활에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들켜서 게임을 못하게 하면 선생님 보는 앞에서 자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어쨌든 저는 이 아이가 학교 생활과 공부에 순환 탄력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순환이 되는 이렇게 돌아가는 매일매일 루틴이 돌아가고 거기에 적응을 해서 그 생활을 해나가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싶어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한다고 보지 않고요. 거꾸로 그 생활에 뭔가 적응을 하고 그 생활에서 아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게임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언짢을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이 아이가 공부 능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이보다 몇 년 앞선 공부를 하는 거는 전혀 동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괜히 내가 공부 좀 잘해갖고 수학 경시에 나가지고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네. 근데 나이는 어리고 엄마한테 저항할 수도 없고 엄마한테 반대할 수도 없고 근데 엄마가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하고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땐 얘가 눈 떠서 잘 때까지 생활이 힘들어요 지금. 근데 그래. 그러니까 엄마한테 악을 쓰고는 있지만 나는 그냥 약간 무력하고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게 없다고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가 있다가 점점 악순환인 거죠. 오늘 하루 수업 열심히 안 했으면 다음날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더 잔소리 듣는 거고. 그럼 집에 오면 그 일주일 동안 안 했던 것이 주말에 이제 더 쌓여서 집에 와서 또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갈수록 태산인 거지. 매일매일이. 난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바라보는 관점에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이 난리 생난리는 재현될 거예요. 아, 점점 절대 나빠질 안 거라고 돼, 봐요. 어머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엄마와의 어떻게 보면 갈등의 수위가 되게 높잖아요. 애를 뭐 쉼터에 보내고 뭐 정말 뭐 경찰이 막 오고 얘 약간 격리돼서 지금 쉼터까지 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가서 얼마나 위축되고 지냈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거예요. 재미있었대요. 재미있었대요. 그냥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겠죠. 왜냐하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엄마한테 난 이게 너무 힘들고 슬펐어요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 물론 엄마를 때린 거는 정말 잘못한 거지만 어떤 아, 이유로든 그거는 그건 안 뭐, 되지만 우리 이 금쪽이도 자책감을 느낄 것 같아요. 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내지는 죄책감을 느끼고 난 그런 애인 거거든요. 엄마한테 욕을 한, 엄마한테 저렇게 상처를 준. 근데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사랑을 주는데 과연 엄마는 나를 조건 없이 깊고 따뜻하게 사랑할까? 과연? 내가 학교 생활을 잘 못하거나 공부를 잘 못해도 우리 엄마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줄까? 이런 어떠한 불신 내지는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고 손을 먼저 내미는 걸 엄마가 난 해야 된다고 봐요. 어머니가 금쪽이를 대하는 데는 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 아이를 대하실 때요. 너무 사랑해서 일단 탁 애정을 주세요. 그럼 애가 막 이러고서 엄마한테 다가오거든요. 그 다음에 애가 엄마한테 더 다가오려고 하면 말하지 마. 그러면서 대화를 회피하고 단절해버려요.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그냥 하지 마. 너랑 말하기 싫어라고 해요. 어떤 주제로 시작이 되든 이 똑같은 단계를 밟아서 나 너랑 말하기 싫어. 근데 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서 엄마밖에 없어. 보호자라고는. 아직 혼자 자생하기 어려워.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생존의 엄마라는 동아줄이 내려줬다가 어떨 때는 싹 걷어갔다가 어떨 때 싹 내려줬다 싹 걷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걷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애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금쪽이를 대하는 거는 혼란형 애착이에요. 그래서 금쪽이는 언제나 엄마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외로워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면서도 상대에 대한 불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멀어지면 외로워. 또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늘 불안해. 그러니까 얘는 끊임없이 엄마 얘기 좀 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머니 지금 말하자고 얘가 그러잖아요. 대화 좀 하자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말 안 해요. 사랑 맞죠.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지나쳐지면 몰입과 집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 물론 사랑이지만. 근데 거기에만 몰두가 돼 있으면 되게 중요한 걸 놓쳐요. 예를 들어 따뜻한 엄마의 사랑. 그리고 엄마와 같이 의논을 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그 가난, 그거에 대물림은 안 하지만 아이한테 물려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징글징글한 갈등과 마음의 상처를 물려주거든요. 그거는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찾아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정이 좀 올라가면은 목소리에 좀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그냥 편말을 들고 잠깐 그냥 한번 감정을 좀 조율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좀 이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언니야, 오늘 아침에 엄마가 너 PC방 보내줬잖아. 그 뒤에 또 엄마 핸드폰 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보고 있고 엄마가 분명히 들어와서 씻으라고 했는데 엄마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을까? 모르겠어. 너는 그러니까 미디어나 PC에 빠져 있으면 엄마 말이 귀에 안 들어오나 봐. 아니야. 그 들어오는데 엄마가 몇 번 얘기했는지 알아? 엄마가 세어봤거든? 6번을 얘기를 했어.
도대체 너는 애도 아니고 엄마가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 너는 어머니 잠시만요. 네, 우리 그거 잠깐 들고요. 네, 5초만 잠깐 호흡할까요? 네. 지금 이제 대화 패턴을 보면은요. 엄마가 약간 공격을 하면 건이는 약간 변명을 하면서 도망을 가는.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해도 뭔가 해결된 건 없고 나아진 건 없으면서 감정만 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인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나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네. 엄마는 나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면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 미안해. 인정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엄마 맞아요.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엄마 보고 한번 해볼까? 그래 맞아요. 제가 못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대화 패턴을 조금 바꿔보면서 대화를 하시면은 그래도 예전처럼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이런 일도 없을 거고요. 건이도 엄마가 더 이상 좀 이렇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한다던가 좀 비난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건이는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가 보다. 어디 앉을까? 여기 오케이, 여기 앉고 어머니 이쪽에 앉으시고. 일단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심리극 오늘 좀 도와드릴 거예요.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자기 할 거 제대로 잘 하고 성실하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지금은 그게 미숙하고. 네. 어머니는 잘하셨어요, 요때? 어머니는 잘하셨어요, 요때? 웬만하면 순종하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냥 내 순종하는 편이었다. 어머니가 어릴 때 하듯이 아들도 그렇게 커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다 의미가 없는 거야. 누구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볼까? 또 상처받을 텐데? 상처 받아도 엄마니까. 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래, 엄마니까 한번 더 해봐야지. 우리 엄마도 그랬나? 빈 의자에 엄마가 앉아 계셔. 나 하고 싶은 거 왜 하게 못하게 하지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언니니까 나보고 희생하래. 진짜 엄마 보면서 결심을 한 게 부모한테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엄마 그게 안 돼. 사랑을 못 주고 자꾸 화가 나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건이 너무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엄마 나 진짜 칭찬도 해주고 싶고 너무 불안해. 제가 조금 엇나갈까봐 조금 잘못될까봐 하고 불안해서 그걸 잘 모르겠어. 건이야,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한테 그래서 너무 미안해. 엄마한테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거 엄마가 진짜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게. 우리 아들 사랑해. 나도 이제 엄마 마음도 이해했고 화내진 잠깐만 나 피가 없어. 나 못 때리죠. 엄마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나는 그냥 막 눌렀는데. 아 나 진짜 미치겠다.
개구리. 아, 개구리. 이 배추 맞, 아 상추 맞지 이거? 엄청 깊게. 잘했지? 네. 이거 우리가 전부 다 심은 거야. 수고했어, 건이야. 건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먼저 줄게, 자. 아.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거 또 생기니까 너무 좋다, 그치? 나도 집에서 계속 밖에 있었는데 엄마랑 같이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응, 이거 말고도 엄마가 계속 한번 찾아볼게. 더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엄마. 응? 내가 집에 있을 때 엄마한테 계속 화내서 미안해. 오늘같이 이런 날에 잘 지내보자.